Hello everybody. How are you doing after a big test? 안녕하세요. 강보 BTI 대학원 재학생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6월 모평이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시험 치고 나니까 느낌이 여러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또는 여러 영어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은 이번 시험은 살짝 평이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여러분 A형과 B형으로 나뉘어 있었죠. 따라서 이제 뭐 A형은 좀 쉬운 편이고 B형은 좀 어려웠는데 올해는 A형과 B형을 통합해서 한 가지 유형을 하기 때문에 원래 교육부에서도 이제 뭐 좀 쉽게 내도록 유도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A형과 B형을 절충한다는 말 자체가 A형이 반은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제 좀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B형보다는 A형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빈칸 대마왕들이 6문항에서 3문항으로 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빈칸 부담이 좀 덜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빈칸 문항이 줄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뭐 순서나 또는 문장에 알맞은 위치를 넣는 그런 문항으로 사실 좀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았을까, 그쪽으로 어려운 문제를 좀 넣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순서 문제나 문장의 위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낸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문장에 알맞은 위치를 고르는 문제는 한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2문항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한 문항 나오다 보니까 살짝 이제 이런 것도 평이하게 느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라진 한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신 있고 항상 맞추는 일치불일치 문제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치불일치가 살짝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까다롭게 느낄 만한 문항이 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평이하게 느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모의고사에서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서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심지어 수능과 비교해서 B형을 친 학생을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6월 모평은 내용 자체가 아주 안 읽히거나 까다로운 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도 그렇게 막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지는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비교적 평이했고요. 이번에 EBS 연계를 보면은요, 보통 수능 특강이 맨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올 거다. 왜?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많이 공부했을 테니 이렇게 보통 예측을 하는데 수능 특강에서 한 5문항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1에서 한 6문항, 인터넷 수능 2에서 한 5문항 해서 도합 한 15문항 정도 독해서 연계가 된 것 같고요. 듣기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70%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뭐 책 3권 다 보셨어야 사실은 이제 연계를 좀 더 잘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비교적 이제 평이했는데 이제 9월에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까?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험에 대한 짤막한 여러분 전체적인 평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전체의 28개의 문항을 제가 지금 다 풀어드릴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 Very tight. 그래서 50분 정도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거를 제가 넘겨짚어서 그냥 마음대로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문제를 보시면요. 27번 있죠, 27번. 27번 보시면 이게 어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법 하시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 아니야 이랬는데 사실 이렇게 5개짜리로 나오는 거 2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닌 게 의외로 좀 까다롭죠. 근데 오늘은 이번에 6월 모평은 아마 여러분 좀 뭐 이래 왜 이렇게 쉬워 이럴 정도로 좀 쉬웠을 겁니다. 일단 보시면 1번에서요 that 이렇게 나왔습니다. that은요 일단 여러분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관계 대명사 that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 that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죠. 주어 없고 앞에 선행사로 보이는 transporta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관계 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that이 나올 때는 보통 이제 what이라는 단어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 what은 역시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오는 건 맞지만은 불완전한 문장은 맞습니다. that처럼. 하지만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what을 넣지 않고 that을 쓴 건 타당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럼 2번 보실까요? 2번이 이제 정답인데요. 2번 보시면은 딱 보니까 동사의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는 뭐 보나마나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입니다. 그럼 수일치 문제니까 일단 주어를 찾아가서 딱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너무 뻔한 주어죠. 딱 보니까 명사, 병렬 해서 전명구가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얘가 주어고 popularity is not plural but singular. 네,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네, 아가 아니고요. is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바로 2번에 나왔으니까 좀 허탈했죠. 성격이 약간 좀 저처럼 세심한 사람, 소심한 거 아닙니다. 세심한 사람은 이거 하고 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3, 4, 5번을 다 볼 것 같습니다. 하는 김에 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like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alike는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를 냈냐면 보통 이제 어로 시작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철자가 스펠링이 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leep 이렇게. 제가 이걸 좀 세게 읽었는데요. sleep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들으면 좀 뜨끔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각반에 골고루. 네, 그래서 sleep 이런 거나 awake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형용사들은요. 당연히 이런 형용사들은 명사나 동사를 수식하거나 보호가 될 때 명사 뒤에서 이렇게 후치로 오는 걸 선호하고요. 절대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no way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로 시작되는 형용사나 부사는 일단은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고 방향이.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보니까 앞에 명사 2개인데 뒤에 온 위치가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거를 A로 보면요. A and B 하고요. like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both A and B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A와 B 둘 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낸 이유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방향, 요 방향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both A and B와 같은 뜻을 지닌 걸 알고 있는가? 2개는 물어봤는데 both는 앞에서 하는 거고요. like는 뒤에서 앞으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게 well lost란 말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능동수동의 수동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능동수동은요. 삼형식 동사일 때는요. 동사가 삼형식일 때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면 active voice, 능동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동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목적어가 앞에 오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by, as, 하도 많이 들었던 거죠. 이게 passive voice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될 때는 삼형식일 때만큼은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는 게 쉬워요.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맞습니다. 또 하나는 동사의 과거지만 비동사만큼은 주어와 동사의 이제 수일치 문제로 나올 소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 수동이라는 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숫자 일치를 볼 때 주어가 없죠.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그러면 선행사의 숫자와 일치하는 거죠. 여기에 plural 복수네요. 따라서 여기도 plural 복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아닙니다. 5번은 전치사입니다. 이게 접수사 절대 아닙니다.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준동사가 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동명사가 주로 오는 거고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명 쓰는 거 맞고요. 또 하나는 능동과 수동인데 능동과 수동에서 이제 뒤에 보니까 목적어 있죠. 당연히 이거는 능동 쓰는 게 맞네요. 그렇게 해서 어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척흠 빠를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I know.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Cause we don't have much time.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요. Oops. man. 그 다음에 저걸 주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8번을 보시겠습니다.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요. 이 어휘 문제가
여러분이 어휘 문제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어휘가 이렇게 bracket 괄호 안에 있으면 그 어휘가 들어있는 문장의 앞과 이제 뒤를 따져보는 게 일반적인 여러분 어휘 문제를 푸는 거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어휘 문제를 푸실 때 전체 주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주제. 그래서 여기서 During the run-up to Christma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는가? 자, 보실까요? 지금 United States에서 특히 광고의 대부분은 this segment 방송하는 도중에 광고의 대부분은 음식 광고인데 특히나 sugared food, sugar, 설탕이 무진장에 있는 음식, 정말 안 좋은 음식의 광고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런업이란 말은 크리스마스 때는 물건 사기 바쁘잖아요. 달려가는 겁니다. 런업 전부 다 물건 사려고.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물건 사는 선물 주고받는 계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광고 비중이 현저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시니까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인크리징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맨날 광고, 특히 음식 광고, 애들 광고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졸리는 거죠. 계속 아이들이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패스트 파워입니다. 때를 쓰고 조르는 거. 보통 우리 이제 여러분 어릴 때 백화점에서 부모님 졸랐던 거 기억나죠? 안 되면 이제 백화점 바닥에서 누워서 이제 뒹굴면서 팔다리 사방으로 휘젓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땡깡 부리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이제 temper tantrum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땡깡입니다. 땡깡. 그러면 땡깡 부리니까 당연히 부모님 못 살겠죠. 따라서 여기서 요 lead to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원인과 결과를 가르치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온 이게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온 게 calls for legislation 이게 이제 결과가 되죠. 결과. 이렇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주제가 될 때는 원인도 중요하지만 결과, 실험의 결과, 연구의 결과가 주제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결과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 이렇게 힘드니까 야, 광고 좀 그만해. 그런 어린애들 광고 왜 자꾸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광고를 규제하려는 입법 사항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indeed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게 이제 이 글의 주제를 말한다면 indeed는 앞에 나온 걸 부연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맞으려면 이게 부연이니까 요게 맞으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빗줄이 여기 쳐 있죠. 볼까요? 보니까 outlaw란 말 나왔죠. outlaw란 말이 뭔가요? 위법 사항으로, 즉 적법하지 않은 걸로 평가한다. 따라서 요 말은 텔레비전 광고를 규제한단 말이죠. 따라서 요게 맞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의 흐름은 이제 규제라는 흐름으로 가는 게 확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a petition calling for a ban. for a ban. 이 ban이라고 하는 게 금지죠. 금지. 금지를 촉구하는 그러한 청원, 서명운동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사인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아마 여러분 수특에서 요즘은 기억나시는 분은 와우, it is so easy 이러면서 풀으셨을 텐데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근데 문제 보시기 전에 그 다음 문제 보시기 전에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제 풀 때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야매로 보면은요. 야매 이거 가르쳐줘도 될란가 몰라 뭐 이러는데 야매로 보시면은 3대 2죠. 3입니다. 3. 3개 중에서 당연히 이쪽으로 골라야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 3개 중에서 얘하고 1, 2지요. 2 이렇게 됩니다. 여기 2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패턴 나왔죠. 3, 2니까 뭐겠어요? 이제 1, 2개 탈락. 1 이렇게 됩니다. 3일 이렇게 푸는 사람도 아마 있는데 이렇게 3일로 푸는 게 먹힐 때가 있어요. 언제 6월 모평이나 뭐 9월 모평 때는 먹히는데 수능 때는 이거를 먹히게 낸다는 게 정말 questionable 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야매를 가르쳐드리는데 왜냐하면 정 못 풀겠다면 이렇게라도 풀어라. 하지만 수능에는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좋아하는 빈칸입니다. 빈칸. 빈칸. 자, 빈칸인데 빈칸이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의 주제를 파악하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요? 예. 빈칸이 들어간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그럼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냐? sorry. 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true champion 그랬습니다. champion 진정한 고수는 인식한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인식한다. 뭘 인식하냐? excellence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요. 다음과 같은 거로부터 뭐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듯이 나온다는 것이다. 뭐로부터 나오냐? 쉼표 앞에 있는 빈칸이죠. 쉼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쉼표는 여기서 동격의 쉼표입니다. 그래서 요 동격의 쉼표고요. from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갈 빈칸을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의 쉼표죠. 그래서 쉼표 역할을 여러분이 충분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다음 같은 사실인데 요즘 같은 첨단의 시대에는 get lost 잃어버려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즉 상실될 수 있는 사실. 요즘엔 잘 보기 힘든 거 그런 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키가 뭐냐? 첫 번째 고수. 그 다음에 요즘은 못 보는 옛날 거 이제 이런 게 키가 됩니다. 그럼 볼까요? 이제 보시면 I used to train with a world class runner. world class니까 뭐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챔피언일 수도 있지만 여기 챔피언이라는 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야? 우승했단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따라서 챔피언은 1인자인데 톱 클래스니까 뭐 1등부터 10등 안에 들겠지만 1인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나 이 사람은 보니까 첨단 기기, 뭐 펄스 미터, 맥박계라는 등 페이스키퍼, 무슨 속도계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속도가 지금 맞나 틀리냐, 뭐 팔에 차고 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 몸에 갖다 붙여놓고 항상 그러고 나서 맨날 데이터나 모으고 이건 바로 뭔가요? 첨단을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하이테크 시대에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아웃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에 관한 예시는 여기 안에 앞에 들어갈 빈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과 비교해서 the late 이제 고인이 된 아베베 바킬라라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분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올림픽을. 그러니까 그것도 맨발로 이겼네요. 그러니까 맨발로 달려서 이겼으니까 진정한 고수죠. 운동화도 필요 없다. 첨단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난 달린다. 그게 뭔가요? 난 달린다. Simply ran. 난 달린다. 달리다 보니까 골인 점이 있더라. 나 우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빈칸에 들어갈 중요한 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뭐라고 했냐? Many times in running. 달릴 때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된 것.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 수도 없이 반복된 게 뭐냐? 바로 less is more. less is more. 뭔가요? 적은 게 더 적을수록 뭐 첨단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단순할수록 more 더 많은 걸 얻는다. 그게 더 better 나은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양괄식 글이죠. 따라서 이렇게 단순함과 밑에 나온 말을 근거로 보시면 당연히 진정한 고수는 탁월함이 뭐로부터 나오냐? 뭐가 좋은 거냐? 단순함이죠. 이렇게 고르셨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빈칸을 보실까요? 두 번째 빈칸은요. 첫 번째 딱 빈칸에 들어가기 전에 첫 문장을 보통 여러분이 중요하게 읽잖아요. 읽는데 The origins of contemporary Western thought 딱 그러니까 어우 이건 뭐야. 서양 사상이래. 이제 큰일 났어. 올해 2월 모평은 이제 사람 죽이는 모평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긴장을 좀 늦추시고 slow down, come on, relax. 이거 보시면은 빈칸이 들어가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요거 땡땡. 요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Their novel approach was to pursue rational inquiry through adversarial discussion. 그래서 앞에 나온 문장과 뒤에 나온 문장이 같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문장을 가만 보니까 뭐를 통해서 adversarial discussion. 그러면 adversarial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격렬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토론인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식의 탐구, 지식의 추구를 찾아가는 게 바로 their novel approach, 그리스의 진리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거든요.
the best way to evaluate one set of ideas. 그러면 같은 말 쓴 거니까 자, 방식 approach. approach가 접근 방법입니다. 같은 말이죠. through adversarial discussion 뭐뭐를 통해서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by나 through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습니까? 이 말을 넣으면 바로 되는 거죠. 이렇게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사실 이게 살짝 좀 뭐 약간 뭐 이것도 야매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은요.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문제를 풀게끔 낼 수가 있고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게 도식화가 잘 들어맞게끔 낸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고 푸시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상대방과 비교, 대조, 경쟁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난 그거 모르겠다. 넌 너무 어렵다 빈칸 싫다 이러면 밑에 충분한 예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시 있냐면 political sphere, philosophy, 그 다음에 쭉 보니까 science, field of law 4가지나 예를 들어놨지요. 여기서의 공통되는 특성은 뭐냐? 바로 rival, 상호 경쟁하는 거. 그 다음에 쭉 보시니까 뭐냐? argument는 토론이 아닙니다. 논쟁입니다.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서 competing, 경쟁하는 거 같은 말이 3번. 네 번째 보시니까요. adversarial 앞에 나온 말 그대로 써있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답을 고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지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바로 상대방을 견주고 비교하는 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against라고 하는 게요. 비교, 대조라는 전치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 사상이나 방안을 비교, 대조, 견줘서 자기들의 사상과 방안을 테스트,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한다, 경쟁하고 싸운다 이런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빈칸 참 쉽지요.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살짝 흥분해서 이거 2번 눌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32번입니다. 32번은요. I would like 이제 빈칸이 저 맨 밑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물론 맨 마지막에서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올라가 보시면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similar이란 말 나왔잖아요. similar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제 이와 유사하게란 말이 나오고요. 여기 by 이렇게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전명구처럼 쓰인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걸 통해서 페인터를 자유롭게 했다. 문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영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영화 작업을 이게 영화 작업이란 말입니다. 영상 작업을 재정의한다. 기존에 있던 정의, 기존에 있던 영화는 작업은 요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버리고 다르게 정의한단 말은 기존보다는 더 나아지고 발전된 거라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greatly liberated 예술가들을 자유롭게 했다. 이거나 redefine 이거나 이전보다 자유로워진 거니까 새롭게 된 거죠. 재정의한단 말은 기존의 정의가 안 통하게 새로운 정의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필요하면 그림을 수정하는 것도 쉽고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커다란 그림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뭐가 오일 페인팅, 유화로 전환하는 거. 스위프트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이 잠깐 살짝 실수했네. 미스테이크. 스위프트가 아니고요. 스위치죠. 바꾸는 거. 전환하는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환하면 쉽게 말하면은 기존보다는 달리 그림을 자유롭게 수정, 변경,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영상 작업도 자유롭게 기존과는 달리 수정이며 편집이며 이런 게 자유롭단 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선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게 이제 선지를 살짝 까다롭게 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오일 페인팅, 애널로그 필름 해가지고 이런 말이 왜 나왔냐? 오늘 답은 이건데 왜냐하면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필름 이미지를 오일 페인팅처럼 이 말 쓴 건 뭐냐 하면 유화를 그리게 되면 자유롭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롭게 다룬다는 소리입니다. 자유롭게 다룬다는 말을
여기서 변경도 마음대로 하고 이거를 as an oil painting 이렇게 말한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 글을 풀 때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푸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I'd like to compare the shift from analog to digital filmmaking to the shift from fresco and tempera to oil painting in nearly early Renaissance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애널로그에서 디지털로 영화 만드는 게 전환된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커다란 A로 보시고요. fresco와 tempera 그래서 fresco와 tempera라고 하는 요 fresco tempera라고 하는 요것들에서부터 oil painting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해서 요게 또 역시 A가 되고요. 이게 이제 B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환하는 거 언제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커다란 B가 돼서요. A에서 요 A를 즉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전환을 프레스코와 템포라에서 유화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그 변화에 비교하고 싶다. 비교란 말했습니다. 비교는 대조가 아닙니다. 공통점의 공통점.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그 말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겁니다. 아날로그는 프레스코와 and 템포라 요거랑 같다고 보고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지털 필름 메이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일 페인팅입니다. 이렇게 어떤 게 어떤 거와 견주는지를 알면은 선지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일 페인팅은 애널로그 필름 메이킹은 같은 게 아니죠. 이게 디지털입니다. 아웃입니다. 그래서 선지만 보시면. 그 다음에 오일 페인팅 스타일로부터 프레스코 벽화 스타일로 바뀌는 게 메이킹 필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거꾸로 된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integrating fresco 할 때 요 fresco 페인팅 기술을 필름 메이킹 프로세스에 통합시킨단 말은 한 번도 할 수도 없습니다. 즉 fresco는 오일로 변한 그 프레스코가 워낙에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유화로 바뀌어야 좀 좋았다. 그런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 메이킹에 통합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템퍼라 페인팅을 템퍼라 페인팅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도입인데 어디 도입했냐? 영화의 특수 효과를 만드는데 요 템퍼라 페인팅을 도입했다라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로그 할 때는 템퍼라처럼 이게 정말 힘들다, 변경도 힘들고 이런 말 할 때 쓴 거거든요. 따라서 아웃입니다. 즉 어떤 게 어떤 단어와 연관되느냐 봐도 선지에서 여러분이 그냥 선지만 읽고도 답을 좀 낼 만한 근거가 많은 그렇게 냈는데 왜 이렇게 내냐면 이렇게 이제 선지를 좀 헷갈리게 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의외로 선지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안 되면 선지를 보고 푼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야매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번에는 여러분 그냥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연결사 문제입니다. 연결사 문제는 사실 이제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지 않아서 지나가려 했으나 그냥 빈칸의 연장이라고 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A가 들어가 있는 문장 앞에 When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verbal message and the non-verbal message, the latter typically weighs more in forming a judgment. discrepancy, 차이가 있을 때 뭐 차이가 있어? 바로 이제 non-verbal, verbal message, 말로 하는 거 말로 이렇게 talking, 그 다음에 non-verbal, 말로 안 하고 묵묵부답이나 뭐 얼굴 표정이나 gesture 같은 그런 거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non-verbal message, 후자가 이거 편지 아니죠. 또 이 편지 보시면 큰일 납니다. 후자가 way,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주제문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포괄적이고 이제 좀 함축적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riend 해가지고요. 친구 한 명이 요렇게 반응할 수 있다 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위에 나온 말을 설명하는 글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플랜 나오고요. 디너 플랜이죠. 디너 플랜은 보통 이제 캔들라이트 디너 해가지고 뭐 촛불, 양초 뭐 불 붙이고 뭐 와인도 먹고 뭐 이런 건데 어쨌건 대학 가서 여러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여기는 for example 이렇게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시면 of course the muted expressive display. muted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말이 없이 얼굴 표현도 별로 없고 그냥 조용하고 희로애락의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조로운 표정을 디스플레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strategic 전략적일 수도 있고요. 고의로 그럴 수도 있다. 왜? 말로는 참 못하지만 태도로서 나 싫다 그 계획에 이렇게 일부러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B를 보니까 the non-verbal message 그랬다. the non-verbal.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나온 the muted expressive display랑 정확히 같은 말이죠. 이렇게 같은 말. 그러면 deliberate 그렇습니다. deliberate. 그럼 deliberate는 뭔가요? 이게 고의, 일부러, 뭐 미리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이 뭔가요? intentional, strategic,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따라서 같은 말이니까 여기 the same 이렇게 해당하는 말을 고르시면요. 선지 보시면 for example 중에서 however와 that is죠. 당연히 요거는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는 that is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이제 순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보실까요? 순서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박스 안에, 여기 박스는 없죠. 박스 그리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안 그렸는데 anyway 좀 박스 안에 있는 이렇게 박스 안에 제시문, 제시문은 먼저 정독하세요. 정독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 B, and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글은 하나의 주제 하에서 아에서 말이 좀 꼬였습니다. 하나의 주제 하에서 일관성이 있고 응집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주제를 말해야 되고요. 문장 사이가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일관성과 응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A와 B와 C가 어떤 순서로 엮여야 착 아름다운 글이 될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이 고리가 중요하죠. 따라서 그 고리를 우리는 이제 연결사, 연결부사, 여러분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정말 너무 좋아하는 however,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연결부사 있죠. 아니면 지시요. 어떤 지시요? 이러면 지시대명사, 지시정용사, 지시부사, 정관사, the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 요걸 쭉 읽으시되 빈칸에 있는 말을 이 빈칸에 있는 후반부에 나온 말이 각 A와 B와 C의 앞부분에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 어떤 고리가 있느냐를 보셔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면 두 개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 두 개를 이미 고른 거에 어떤 게 연결될 거냐 하고 하나를 또 빼내면 하나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요 하단부가 A와 B와 C의 앞부분을 전부 견져봐서 아하 B가 되는군 이렇게 되면 B의 후반부가 남은 두 개 중에서 어떤 거의 앞부분에 올 거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걸 골라버리면 나머지 요건 자동으로 끝에 오겠죠. 이제 그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Mom and Dad went to dinner at a nice restaurant on that first night myself. Dad entrusted me with his movie projector and all the reels of film. 여기서 이제 on that first night to myself. 이 to myself는요. 나 혼자만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첫날, 즉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있게 된 날이란 말이고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 프로젝터 있죠. 여러분 교실마다 있는 그 프로젝터 그거랑 필름을 맡겼는데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단수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 볼까요? A를 보시면요. Then 이랬습니다. Then. 요게 이제 바로 연결사가 됩니다. 시간의 연결사인 거죠.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키워드, 연결고리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fil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e cat,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이제 문장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빈칸, 박스 안에 봤을 때, 박스 안에, 고양이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죠. 내가 아까 film 복수라고 했죠. 여기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시간 순서상으로는, then이니까 가능할 것 같지만, 두 가지가 안 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일단 A는 탈락이네. B. 자, he 나왔죠. he. 우리 아까 박스에서 아버지 나왔죠. 아버지. dad는 he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at night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밤이에요? 박스 안에 있는 밤이잖아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아하, 비가 올 수 있겠군 하고 예 고르시면 되겠고요. C를 보시면은요. it'란 말 나왔죠. it인데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다. it. 뭐가 하나인데, 앞에서 reels of film. 여러 개의 필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it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도 아웃입니다. 그럼 B를 보시면은요. B에서 쭉 가셔가지고 끝에 the film 그랬죠. 선생님, 이상하게 이게 그 박스 안에 오면은 필름 그래야 되는데 왜 이제 필름 처음 나왔으니까 아까 필름들 그랬고 처음 나오니까 필름 했는데 왜 the 필름입니까?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후치수식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 후치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문장의 순서를 고를 때 the가 나온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실 찾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HATTIE-1951이라고 딱 명찰이 붙어 있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필름을 보려고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필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걸 보기로 했는데 A를 보니까 왜 A인데 C가 나와? 자, A를 보니까 the cat 나왔죠. 아까 우리 B에서는 cat 절대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하, A는 아니구나. 그럼 뭔가요? C를 볼까요? C에서 cat 나왔나요? 나옵니다. 바로 old cats. Simon 이렇습니다. Simon. 오케이. 그래서 old cat 이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B 다음에 C가 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 가시면 the cat 이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보다 살짝 조금 정말 말 그대로 조금 더 어렵게 된 게 이제 두 번째 순서 문제인데요. 이것도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기절할 정도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308번 보시면은 Since group performance in problem solving is superior to even the individual work of the most expert group members,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students learn better when they cooperate. However, there is one issue that needs further consideration. 상당히 좀 길게 나왔죠? 그래서 좀 길게 나왔고 앞에 있던 고양이 얘기보다는 그 영화 얘기보다는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만 일단은 한번 볼까요? 진짜 어려운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집단의 어떤 업무 수행이나 능력이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전문가 집단,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의 individual work, 개개인이 한 그런 일보다 그룹 퍼포먼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고요. Two heads, 두 개의 머리가 better than one, 머리 하나보다 더 좋다. 이제 빌 게이츠가 말이죠. 결혼할 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집단의 업무 수행 능력이 전문가 집단의 개인적인 한 명 한 명의 업무보다는 능력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그들이 cooperate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일을 할 때 더 잘 배울 수 있다. 라는 게 놀라운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건 끝난 게 아니고 however 그러면 더 잘 배울 수 있다.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there is one issue. 요 issue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게 problem인 거죠. issue가 물론 뜻이 많습니다. 발급하다, 보급하다, 무슨 잡지에 무슨 호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뜻이 있지만
이슈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 중대 사안이라고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의 폭을 좀 넓혀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원 이슈는 문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추가적이고 깊이 있는 고려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믿을 수만은 없다. 좀 더 생각 좀 해보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A를 보시면은요. In addition to that benefit 이렇게 나왔죠. 그러한 장점, 이득에 더해서. 근데 보니까 우리 박스 안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benefit을 그 다음에 바로 연결시킬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B를 보겠습니다. Not quite는요. 꼭 그런 것만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라는 그 분부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속단하지 마라. 좀 이상하죠.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zero sum product. zero sum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한 겁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고요.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입니다. 승자가 다 가져가는 거고요. 패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zero sum 게임이죠. 반대말이 이제 win-win인데 여기서 zero sum 게임이 아닌 거다. 즉 win-win인 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문제가 있는데 지식이란 게 문제인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 관한 설명이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를 보겠습니다. C를 보니까 specifically 그랬죠. 아까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 technique of having students help one another raises the question. The question이 뭔가요 바로? 예, 이슈죠. 이슈. one issue.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문제가 뭐냐?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를 help, 돕도하는 것이 문제를 야기시킨다. 어떤 문제냐? 바로 이제 좀 더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수준이 높은 그 상당히 실력이 좋은 그 학생을 at the expense, 희생해서 도움받는다. 그런 안 좋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게 안 좋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benefit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사실일까라고 묻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not quite입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야 하고 나서 지식이란 것은 승자와 패자가 딱 뚜렷이 구별되는 게임이 아니고 윈윈인 거다. 그래서 high ability student가 reinforce, 자기보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강화시키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거죠.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CBA인 거죠. CBA. 보통 ABC나 CBA가 답이 아니라고 말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수능에서 CBA가 답으로 나온 다음부터는 어지간히 자주 나오는 답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CBA가 답이라고 해서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9번입니다. 39번은요. 박스 안에 이제 글의 흐름을 보러 주어진 문장을 넣는 건데요. 이 주어진 문장을 넣는 것도요. 사실 글의 순서 문제랑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결사나 지시어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연결사나 지시어를 통해서 글에서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 박스 안의 문장을 보니까 but 나오죠. but 나오고요. 아무도 even your child 하고 no one is exactly like you. 당신과 똑같이 be like 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않다입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다. 그러면 but이 나왔으니까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똑같은 경우가 있다. 근데 똑같지 않다.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올 만한 말은 이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쭉 읽어가시면 비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교정해주고 조언을 주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봐라 하고 당신은 정말 부모님한테서
어떤 교정받고 충고를 듣는 걸 즐겼냐?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 비판받아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당신과 같지 않다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당신과 같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쭉 보시면 여기서 나오질 않죠. 그래서 비판 일색으로 쭉 나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칭찬해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에 관한 말을 쭉 하고 있고 비판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을 쭉 하다 갑자기 칭찬해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살짝 점프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You were more like me 이런 식으로 당신이 나와 같다면 이란 말이 정확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같고 내가 보는 관점으로 인생을 본다면 삶을 산다면 그러면 당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야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라 우월감의 표현일 뿐이지 상대방을 진정으로 동정하거나 교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비판할 때는. 즉 비판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진정으로 교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잘났고 넌 못났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무도 당신 같을 수는 없어. 또 당신 같다고 하자. 누가 당신이 그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약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칭찬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요. 여러분 그 문제를 대략 한 9문항 정도 추려서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서 저희 비타이드 학원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전부 해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궁금함이 많이 해결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그 수능에서 첫 번째 이제 디딤돌 하나 이제 지나간 겁니다. 수능을 향해서 아직도 해야 될 게 꽤 많다고 여길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그 남은 수능 기간에 그 해야 될 것들을 전혀 놓치지 마시고 차분히 꾸준히 하시면 영어에서 클리셰, 흔히 말하는 속담처럼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지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그 경기를 이기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9월 모의평가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수능이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 올해 여러분들은 정녕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다들 합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